지난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온누리 상품권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명절 때 지류 상품권이 진짜 꽤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들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러 나오시니까 우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그게 활성화되면서. 예. 그렇고 뭐 매출도 좀 더 오르고.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 가게가 한 달에 63억에 그냥 전체 매출도 아니고 지류상품권 매출만 있지? 말씀 주신 대로 상계업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온갖 편법과 꼼수 거래로 제도의 본 목적이 퇴색되는 건 물론이고 정작 혜택을 입어야 할 상인들이 피해를 떠안는 형국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온 적 있어요. 애상값 갚는다고.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랬지. 이걸 딱 듣고 이 사람 혹시 브로커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 또 소비자분들도 재래시장에 가면 또 뭐 그런 식으로다가 유통하는 거 아니야? 이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좀 받게 되고. PD 리포트 이슈본 온누리 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지역의 전통시장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막 오늘 다들 하던데. 평소 잘 몰라. 뉴스에 나왔다. 그 뉴스 얘기는 들으셨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 사건의 얘기를 꺼내자 극도로 경계하는 상인들. 시장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시장 자체에서 관리를 잘해요. 그럼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관리가 더 강화된 그런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A상회입니다. 작은 창고 같은 건물 앞은 인적 하나 없었는데요. 주변에 의하면 마늘을 주로 판매하는 가게인 걸로 확인됩니다. 거기 지금 장사해요? 모르겠어요. 난 확실히 모르겠어. 물론 하여튼 저방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A상회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온누리 상품권으로만 월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너무 이상하네.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 가게가 한 달에 63억에 그냥 전체 매출도 아니고 지류상품권 매출만 있지? 하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믿기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이 정도 가게가 월 63억을 하나? 다시 말하지만 A상회가 올렸다는 63억 원은 전체 매출이 아닌 종이 상품권 매출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혹시 장사가 정말로 잘 돼서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선물시장이 시장보다 규모하고 영업 정도하고 활성화 정도가 비교도 안 되죠. 비교. 시장은 선물시장에 비하면 규모도 한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 데서 사실 월 63억의 매출액이 있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터무니없이 황당한 얘기죠.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가게를 포함해 전국 매출 3위권의 가맹점이 모두 한 시장 안에 모여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부정 유통의 결과일까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건 이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 상위 10곳 중 7곳이 대구의 전통시장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대구의 인구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제 지나치게 어떤 그런 이 높은 비율이고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에 뭐 브로커가 당연히 뭐 개입됐을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좀 그 온누리 상품권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정 유통하는 이제 이 브로커들이 좀 대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첫 선을 보인 온누리 상품권은 대형마트 등으로 쏠리는 소비를 소상공인에게 돌리기 위해서 도입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되나요? 예, 그럼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비자가 누리는 큰 장점은 상품권을 구입한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 오늘 버섯 좋네요. 버섯.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버섯하고 네. 그다음에 브로콜리하고 브로콜리 이거 제주도 거예요. 아, 제주도 거예요? 국산이라 싱싱하고 달고 맛있어요. 물건을 고른 후 상품 결제를 위해 내민 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최가희 씨가 사용 중인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설 연휴 기간 중에 평소보다 높은 할인 폭이 적용됐는데요. 액면가 10,000원짜리 상품권을 15% 할인된 8,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10% 정도고요. 이런 시즌이나 뭐 추석이나 명절에 또 이벤트 기간이 또 있어요. 시장에서 이벤트 기간을 하실 때는 또 엄청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따져보면 몇천 원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쌓이면 훨씬 더 저렴하죠.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이번 설에 그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매출이 좀 많았습니까? 평상시랑 뭐 거의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뭐 늘 매출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어느 정도 매출이 났어요? 이번에는 평상시 저희가 보통 이제 명절을 세고 나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선에 매출이 들어와요. 온누리 상품권만. 근데 요번에도 아마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모바일이나 이동기 상인 회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세가 매서운 이때 온누리 상품권이야말로 민간의 소비를 다시 시장으로 유인하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 자체가 재래시장이 제일 많이 좀 유통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재래시장을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오시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또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또 개인 지출을 또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에 있어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상인들 의견과 각 지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번 중기부의 설 특판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이용객이 증가했고 디지털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도 늘었습니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정책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그 발행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 전통시장은 전체 123개 점포 중 120개 정도가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이은하 씨가 가맹점 신청을 한 건 8년 전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나온 상품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선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하루에 한 7, 8분 정도? 이 씨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이 일정 금액이 모이면 현금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 위치한 환전소는 환전을 원하는 개별 점포들을 대행해주는 곳입니다.
사무장님, 상품권 한전하러 왔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엄청 추워요. 상점들마다 매일매일 가져오는 상품권 금액이 틀리잖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 다양하게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시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일렬 번호를 읽혀서 한전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현금은 그렇게 해드리고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분들은 계좌로 다 이체를 해드려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지난해 최소 환전 한도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상점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 조금 더 상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하고 검사를 한 후에 승인을 주시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환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문제는 최대 환전 한도 금액입니다. 기존에 점포 한 곳당 높일 수 있는 최대 환전 한도는 월 99억 9천만 원.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월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구 A상회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로 모두 가족관계였던 새 점포의 소유주들은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가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거래 없이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하는 거는 부정유통에 속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확히 거래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브로커와 짜고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건 물론이고 가맹점 간 자전 거래도 시도한 걸로 확인됩니다.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서 단기간에 최대 환전 한도까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씨 가족은 이런 식으로 환전 한도를 수백억 원 수준으로 늘린 뒤 매달 19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했습니다. 192억 원을 담으려면 20kg짜리 사과 상자 100개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할 경우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다시 말해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에 액면가로 현금화할 경우 차액만큼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건데요. 이른바 온누리 상품권 깡입니다. 100만 원치 사면은 20% 할인해 주잖아. 그럼 80만 원 내면 20만 원이 20만 남잖아. 원.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엄청 많이 해 먹었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어떻게 이거를 사든가 어떻게 어서나 이렇게 많이 여기 저기 은행마다. 특히 명절 연휴처럼 할인율이 올라 차입금도 커지는 시기가 되면 상품권 깡은 기승을 부립니다. 그 브로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차익 실현을 몇 프로 정도 하나요?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현재 5%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5% 할인 폭보다는 약간 작은 한 3% 정도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과 브로커는 대량 매집을 위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리 구매자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온누리 가맹점주는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런 분들 보면? 보면은 사람이 좀 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얍삽하잖아요. 그거 몇만 원 이득 보려고 그거를 깡해갖고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런 짓. 원래 그렇게 사용하라고 발행이 된 온누리 상품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사용하는 저희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가 제일 허탈하죠.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은 상품권 거래로 유명하다는 한 주류점을 찾았습니다. 이거 오늘이는 지금 사용료 12월부터 지금 사용료. 네. 안 돼요? 네. 오늘이 상품권 안 돼요? 네, 지금 모든 주류점이 다 가맹 취소가 돼서 좀 작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주류점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온누리는 지금 지류 상품권만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카드나 이런 거는 좀 막히고. 종이로? 네, 종이로 된 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대구 사건 이후 엄해진 단속 탓인지 두 곳 모두 한 달여 전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주류 업종은 원래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한 가맹 제한 업종입니다. 그 이제 마늘집 사건 대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드깡식으로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던 건데 그 여파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류점 다 취소가. 주류는 원래 이제 그 되던 품목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해오던 거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일부 업체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주류 도소매업 대신에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식으로 상품권을 거래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좀 더 원래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잘 디자인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작됐지만 양심을 등진 일부 업자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건 심각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월 5억 원 이상의 고액 매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위반 사항을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정 유통 1차 개선 방안은 고액 매출 가맹점 조사 결과와 자체 점검을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부정 유통 개선 방안을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던 환전 한도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환전 한도가 없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최대 환전 한도 월 5천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둔 거죠? 네, 맞습니다. 최대 환전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가짜 거래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한을 둔 건데 최대 한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개별 가맹점별로 새로운 환전 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다시 적용됐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뭐 환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가맹점들마다 월 평균 한도를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한도 정하는 걸 아마 정해주신 것 같아요. 예. 최소 환전 한도 금액도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일단 310만 원부터 시작한 뒤에 상품권 매출 현황을 고려해 상향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처럼 매출 증빙 서류만 있으면 한꺼번에 고액으로 한도를 높이는 식은 안 되고 점진적으로 허용됩니다. 매출액 등을 증빙하면서 전월 대비 계속 2배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고요. 최대 5천만 원이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상향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부정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추진하고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주기도 훨씬 짧아집니다. 이제 방지 시스템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소하게 벌어지는 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단위, 작은 단위는 우리가 좀 확인을 못 하더라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정 유통은 충분히 좀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축소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크게 지류, 즉 종이와 디지털로 나뉘는데 이 중 지난 2019년에 출시된 모바일형은 앱을 통해서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온누리 페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을 하신 뒤 가게에서 사용하실 때 여기 결제 버튼을 눌러서 가게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카드형은 기존에 쓰던 카드를 앱에 등록한 뒤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식입니다. 온누리페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결제가 간단히 이루어지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카드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상인들이 사회상 보면 젊은 층이 아니라 이제는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핸드폰을 결제를 해도 잘 안 보여요. 사실상 결제가 안 보여서. 아,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내역이? 예, 소비자가 갖다 핸드폰을 보여줘도 그걸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거는 핸드폰에 이제 그런 그 눈이 안 보이는 글자가 안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소리라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 상품권을 더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카드 체크 카드나 신용 카드처럼 이제 네,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정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할 수 있겠네요. 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적을 하기 힘든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부정 유통 부분에선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전체 온누리 상품권 판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류형은 한 번 유통이 되고 나면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정부의 개선안에 따라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구매 한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한도가 줄면서 좀 불법 유통이 좀 줄어들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별 월 구매 한도가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브로커 입장에서도 불법 매집을 하려면 더 많은 이용자들을 모집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운 환경이 구축이 될 거고. 상품권 유통의 주체인 상인들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뭐 상품권 깡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본다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많은 전통시장과 상인단체들이 부정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상인들 스스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온누리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길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정부상인협회는 지난해 11월 8일 자정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본회의를 중심으로 17개 지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두어 확인 단속을 하고 위반 상인은 고발 조치와 병행해 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등 자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흘러 들어가야 할 곳은 개인의 주머니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입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부정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 때 아닌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춘다는 그 이름처럼 온누리 상품권이 골목 상권 부흥의 마중물이 되도록 저희 PD 리포트도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목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